안녕하세요, 랜덤TV입니다. 오늘 소개할 영상은 원피스 1017화 자세한 리뷰와 분석 영상입니다. 원피스 1017화의 제목은 호령으로, 장면은 라이브 플로에서 시작합니다. 타마가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 기프터즈에게 명령하려고 하자 이를 본 퀸이 타마에게 소리치고, 이에 타마는 겁먹고 기절합니다. 장면은 오니가시마 4층 후즈오와 징베가 전투 중인데, 후즈오의 부하들이 징베를 공격하고, 이 때문에 징베는 후즈오와 1대1 대결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백서적단의 방해는 징베뿐만 아니라 잭을 상대하고 있는 이누아라시와 사사키를 상대하는 프랑키에게도 일어납니다. 한편 퀸의 고함으로 겁먹어 기절했었던 타마는 나미와 우솝의 응원으로 다시 일어나고, 타마는 호령을 하기 위해 용기를 냅니다. 이렇게 타마는 루피와 모모노스케를 도우려고 키비단고를 먹은 모든 기프터즈들에게 카이도를 쓰러뜨리자고 명령하고, 타마가 명령할 때 하트의 적단이 오니가시마 및 바다로 빠진 루피를 구해 가슴을 펌프질하며 물을 빼냅니다. 한편 모모노스케는 시노부 품에서 치명상을 입어 죽을지도 모르는 키네몬과 키쿠 때문에 울고 있고, 라이브 플로에서는 타마의 명령으로 브리스콜라와 햄릿이 태세를 전환해 백수의 적단을 공격합니다. 또한 징베와 후즈오가 전투 중인 4층에서도 기프터즈 포커가 후즈오의 부하를 공격하고, 잭과 함께 있던 기프터즈들도 잭을 배신해 백서적단을 공격하여 이누아라시는 안도하며, 잭은 기프터즈의 배신에 분노합니다. 상당한 인원 차이 때문에 사왕 간부 간의 대결에서도 1대1 대결을 할 수 없었던 밀짚모자 적단이었지만, 타마의 호령으로 기프터즈가 아군이 되며 기프터즈가 백서적단을 공격하면서 1대 다수였던 상황이 1대1이 된 것으로 보이며, 동물계 인조악마의 열매 스마일의 능력자 전원이 루피연합의 힘이 된 시점에서 인원에서는 밀리지만 화력에서는 루피연합이 역전하지 않았나 생각되네요. 타마의 명령으로 갑자기 기프터즈가 돌변하자 스피체로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당황하고, 퀸은 타마의 호령이 기프터즈가 배신한 원인임을 깨닫고 타마에게 레이저빔을 쏘려고 하지만 나미와 우솝이 타마를 구하고, 상디는 코리의 스트라이크로 퀸의 얼굴을 강타합니다. 상디의 공격에 퀸의 빔은 입안에서 폭파하고, 퀸은 분노하여 젠장 저지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이에 상디는 두 번 다시 그 이름을 부르지 말라며 너도 그 미친 팀 소속이었냐고 물어봅니다. 이에 퀸은 매드스를 얘기하는 거냐며 그건 과거에 있었던 일이라고 말한 뒤 동물계 열매 최강폼 인수형으로 변신합니다. 퀸의 인수형은 몸통 크기는 같지만 목은 더 길고, 3개의 쿨러가 달린 꼬리 오른손엔 검을 차고 있으며, 왼쪽 팔에도 3개의 쿨러가 달린 인수형으로 동물형과 같이 몸을 개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디와 퀸의 대화에서 매드스의 언급이 나오는데, 매드스는 과거 베가펑크를 포함한 빈스모크 저지, 그리고 퀸까지 같이 활동했던 연구팀으로 생각되며, 매드스가 유전자와 관련 있는 이름인 것으로 보아 원피스 세계관 생명의 설계도 혈통인자를 연구한 팀으로 추측됩니다. 그리고 베가펑크의 파시피스타와 자신의 몸을 개조한 역병의 퀸 모두 키자루의 레이저빔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빈스모크 저지가 만든 레이즈 슈트를 입을 것으로 생각되는 상디 또한 루피의 말처럼 빔을 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상디의 기술에 관한 영상은 최근에 올렸던 상디의 혈통인자 각성 영상 시청 부탁합니다. 한편 30분의 럼블블 효과로 인해 초파가 부작용을 얻었는데, 부작용은 노인처럼 말하는 부작용으로 초파는 조로의 부상을 치료해주기 위해 밍크족 의사 미야기야의 명약, 회복력은 상당하나 2배의 고통을 주는 명약을 설명해주는데, 이에 조로는 생각할 시간이 없다며 빨리 명약을 달라 재촉합니다. 갑자기 드래곤볼의 선두 같은 명약이 등장해 당황스럽지만, 역시나 조로는 부상을 회복하여 다시 싸울 것을 암시해주는 장면으로, 조로는 사왕의 합동 공격을 정면으로 맞아 엄청난 부상을 입는 핸디캡을 얻었지만 카이도에게 깊은 상처를 입혔습니다. 현재 조로가 다시 카이도에게 갈 확률이 높은데, 부상을 회복하여 핸디캡을 가지지 않은 상태로 조로가 카이도를 상대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며, 부활할 루피와 함께 카이도를 상대하여 루피, 조로, 야마토와 함께 카이도를 쓰러뜨리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어 보이네요. 장면은 다시 후즈 징베 사이드. 후즈는 직원과 비슷하지만 손가락 대신에 검을 사용하는 기술을 사용하고, 이에 징베는 어인 가라대로 카운터합니다. 이어 후즈는 징베의 공격을 피하고자 채를 사용하고 람각을 치져놨는데, 징베는 후즈의 공격을 무장색 패기로 방어합니다.
후주의 공격에 징배는 후주가 육식을 사용한다는 걸 인지하고 징배가 후주에게 말하길 그러고 보니 언제쯤인가 CP9 중 한 명이 투옥됐다는 걸 들었다며 난 정부의 대리인이 체포됐다는 거에 의아했다 말합니다. 실제로 후주는 루치와 비견될 정도의 CP9의 출신 천재였지만 12년 전 임무를 맡던 중 어느 실수로 임펠다운에 투옥됐었고 징배의 말에 후주는 분노하며 인수용으로 변신하여 이빨을 사용해 충격파를 내보내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징배는 이를 피하고 그 일은 유감이라며 하지만 우리들 사이엔 관련 없다 말합니다. 이에 후주가 징배에게 말하길 12년 전 정부의 보호 아래 있던 악마의 열매가 사라졌는데 그 사라진 악마 열매를 2년 전 나타난 밀짚모자 루피가 먹었다는 것에 놀랐다 말하며 원피스 1017화는 끝이 납니다. 후주는 12년 전 정부의 보호 아래 있던 고무고무 열매를 적에게 빼앗겨 임펠다운에 투옥됐다고 말하는데 CP9 출신 천재 후주가 임무 실패로 인해 임펠다운에 투옥됐다는 정황과 세계 정부가 고무고무 열매를 보호하고 있었다는 정황으로 루피가 먹은 고무고무 열매는 원피스 세계관 내 중요한 열매가 아닐까 추측하고 있으며 원피스 1화에서 빨간머리의 적단이 적에게 빼앗았다는 고무고무 열매 대사를 보아 적은 세계 정부로 빨간머리 적단은 세계 정부로부터 고무고무 열매를 빼앗았는데 샹크스가 고무고무 열매를 빼앗은 이유로는 자신의 선장이었던 로저의 의지를 잇기 위해서로 추측하고 있으며 골디 로저는 샹크스에게 고무고무 열매를 찾아달라 부탁한 게 아닌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샹크스는 로저의 의지를 이어 세계 정부로부터 고무고무 열매를 빼앗았고 자신의 선장 로저와 똑같은 말을 한 루피가 고무고무 열매를 먹은 것을 운명이라 생각해 자신이 로저의 뜻을 잇는 걸 포기하고 루피에게 밀짚모자를 건네준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오다의 치로는 몽키디 루피가 비교적 약해 보이는 고무 능력자가 된 이유로 그게 가장 우스꽝스러운 능력이라서 그렇다고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우스꽝스러운 능력 고무고무 열매는 800년 전 조이보이 또한 먹었던 능력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으며 조이보이는 우스꽝스러운 고무고무 열매로 많은 사람을 즐겁게 해줬기 때문에 조이보이로 불린 것이 아닌가 추측되네요. 골디로저와 로저 적단이 라프텔에서 원피스를 보고 웃은 이유 또한 조이보이의 능력 우스꽝스러운 고무고무 열매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로저 적단은 웃은 게 아닐까요? 이러한 정황으로 고무고무 열매는 원피스의 결말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고무고무 열매는 800년 전 조이보이가 먹은 열매였기 때문에 세계정부는 고무고무 열매를 보호했고 이를 빼앗긴 CP9 천재 출신 후주를 임펠다운에 투옥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고무고무 열매에 대한 영상은 나중에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원피스 1017화 자세한 리뷰와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